네, 안녕하세요. 알료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물가 상승, 실패한 바이오족이 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30대 후반 제가 조기 은퇴 예정이고요. 2022년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제 퇴사 전인데 주당 이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핫 이슈 중에 저희가 바이오족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준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금리 상승하고 상품 가격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바이오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상승이 되겠지요. 돈이 많이 올라요. 쓰는데 많이 예전보다 좀 더 오르죠. 식료품비나 식당이 외식비나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수익이 이제 금융 수익인데 그런 금융 수익을 영향을 주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거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도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수익이 그대로 가정하에 생활비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남는 실질 수익이 작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물가 흐름을 확인해 보면 미국은 98년도에서 18년도고 한국은 2001년도부터 20년까지이긴 한데 비슷한 시기라 보고 있고요. 그냥 특징은 이 인건비 관련된 가격이 많이 올라요. 특히 이 전문 기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오르죠. 근데 한국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 식료품비가 좀 많이 올라요. 그 다음에 주거 상승, 집값이 많이 올라요. 월세나 전세 혹은 집 말 그대로 집값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건비 관련, 전문기술 인건비 관련된 것을 대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식용품비하고 집값 상승에 또 대응을 잘해야 돼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저희 물가 상승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짧게 생각해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비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홈스쿨링 같은 걸 학원 대신 홈스쿨링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 노인 요양을 해야 된다 싶으면 요양원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시간으로 부모님과 같이 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료품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 잘 몰라요. 저는 먹는 게 크게 관심 없긴 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유럽은 이제 집 식사가 외식보다 싼데도 한국도 싸죠. 한국 싼데 더 많이 싸진 않아요. 몇 배나요. 그렇다고 외식비가 올라가지고 비율이 더 작아지길 바라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탑밥이라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상추 같은 건 집에서 길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무서운 이유, 즉 파이어적 인플레이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산을 보존하려면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줄이면 될 수 있긴 한데 보통 생활비를 줄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바이오족은 보통 생활비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더 줄이기 힘들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아야 돼요. 인플레이션 오른 것만큼은. 그래야지 자산에 보존되고 그 자산에 또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25배 법칙 이야기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 뭐라고 하느냐? 25배 법칙은 인플레이션은 방어 가능하다고 했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방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아슬아슬하게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자본 자산이 잠식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내 자산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세히 알아보자고, 뜯어보자고요. 연생활비 2천을 잡고요. 연 7%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 수익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5%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아야지 낮은 상황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5%면 충분히 어떤 문제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일부러 좀 스트레스 테스트 같이 높게 잡았습니다. 은퇴 자금은 두 개로 나눴는데 5억과 15억으로 나왔어요. 5억이면 금융수익이 5, 7, 35니까 3,500만 원이죠. 그리고 세후 이게 그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차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20% 세금 뺐습니다. 그럼 세후 2,800이죠. 오르보험이 약 300입니다. 다행히 주식이면 오르보험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약 300 계산해 보니까 월 24만 원이라서 약 300 잡았고요. 그럼 약 세후 2,500이에요. 약 400 남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5% 잡으니까 100만 더 오르는 거 맞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이고요. 보통 실제로 한국은 더 오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식용품이하고 집값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컴퓨터를 매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도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올라도 영향이 작아요. 왜 오르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매월 쓰는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여튼 이렇게 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 7%가 나오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활비 갑자기 올라갔다. 뭐 갑자기 어떤 뭐 의료비를 쓰든지 어떤 걸 뭐 크게 사야 되는지 해가지고 올라갔다 싶으면 자산 잠식될 위험이 아주 크죠. 하지만 10억은 넉넉해요. 자산 그래도 방어 가능해요. 인플레이션 5%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위험한 바이주가 뭐가 있느냐? 내가 크게 네 가지를 잡았어요. 이런 앞에 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분이 되겠죠. 즉, 이런 사람들은 자산 잠식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이 시장 상황 맞게 조절 못할 수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맞게 조정해가지고, 또 수익률도 높게 나올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보통 7% 잡는다 하면 안정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에서 위험한 방법이 두 개가 뭐냐면 아무 대응을 안 해요. 아무 대응을 안 해가지고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대비 낮게 될 경우나 방어를 못한 경우 생기게 되고 아니면 대응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객기를 부렸는지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자산이 날아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어 투자를 못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 방어 투자를 못하거나 혹은 했는데 이상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날리거나 그런 경우를 빠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거는 파이어족이라 해서 투자를 하나에 뭐 보통 20년 하겠다 30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약간 위험해요. 뭐 핵심적인 건 뭐 수익 자산의 50%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일부 자산은 시장 맞게 다양하게 약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경험해가지고 어떤 시장 상황 맞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맞게 생활비를 축소하기 어려운 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생각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가끔 보면 파이어족 관련된 그 질문에 생활비 한 100만 원 잡고 내가 100만 원밖에 안 쓰니까 그럼 3억으로 가능하지 않냐 그런 질문하신 분이 몇 명 있어요. 1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3인 가족, 2인 가족, 뭐 1인 가족 이런 거 하면서 생각을 작게 잡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떤 상황에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더 줄일 게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자산을 뭐 뺏어 먹든지 아니면 뭐 직장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죠. 즉 파이어족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어족 목표 자산을 너무 작게 잡았다. 아까 말씀드린 25배 룰이 그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1, 2년 잠식되면 상관이 없는데 운이 나쁜 경우는 4, 5년 잠식되어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자산이 좀 크게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낫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어족의 가장 큰 적중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생활비 상승이 가장 무섭죠. 그다음 잔여 수익이 하락되거나 기존 포트폴리오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미래는 인건비 항목 중에서 미래 인건비 항목이 평균 CPI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 항목을 대응을 잘해야 돼요. 한국은 거기다가 이제 식료품하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인건비, 식료품비, 주택 가격을 세 개 다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너무 빡빡한 예산을 잡거나 인플레 등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면 자산 잠식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번외긴 한데 굿뉴스 중 하나가 뭐냐면 있는데 노트북 하나 구매했습니다. 갤럭시 프로 15인치인데 거기 MS 오피스 2021을 정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셀에서 제작하고 있는 거를 MS 오피스로 제작할 거고요. 그 장점이 뭐냐? 마켓에서도 제작 가능해요. 카페에서 제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피스를 좀 더 잘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메뉴나 그런 게 더 좋거든요. 제작 편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사고 보니까 디스플레이 가독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글자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오프라인 디지털 프라이즈에서 샀는데 512GB. 공홈에서는 1TB를 주네요. 제가 이거 까먹었어요. 원래 공홈에서 살까 디지털 프라이즈 살까 하다가 디지털 프라이드에서 뭐 휴대폰 같이 사면서 샀는데 내가 이걸 1TB짜리 있는데도 놓친 건지 그걸 모르겠네. 여튼 좀 이건 좀 씁쓸합니다. 이게 20만원,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근데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아,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20번째 이야기인데 제목은 네, 이제 백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준비에 자, 지소선 꺼었죠?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이죠. 다음 주는 은퇴이기 때문에 다음은 백수 즉 파이어족이 된 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